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세간의 관심이 제 이번에 이제 미국 이 69개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방 관세죠.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깡패 짓거리를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의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세계를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이제 15% 대열에 샀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자,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관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로 특별히 다뤄진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FTA 협상 때 이건 이제 무역에 관련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관세도 중요한 이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몇 번 잠깐 스쳐가듯이만 있었지 관세가 이렇게 주요 이슈가 돼가지고 된 적이 없었는데 완전 이제 그 트럼프가 왜 지금 이렇게 관세 이슈를 들고 나왔냐 그 이면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으니 국내에서 그렇죠. 수입하는 나라들로부터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미국 자체의 국내 재정을 세수를 확보하려는 이런 목적 하나가 좀 있고요. 굉장히 점잖게 질문했는데 삥 뜯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분업화 경제였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고부가가치라든가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에 위치하고 단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생필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된 데는 주로 이제 그 저개발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한국이었다가 지금 중국, 인도, 베트남 요 시장 쪽에서 예를 들면 뭐 신발, 옷, 뭐 모자 뭐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제조업들은 주로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수출입을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좀 휘청휘청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자국 경제를 좀 강화시켜야 될 목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죠. 지난번 일기 때.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나라에서 뭐 생산하지 마. 다 미국에서 제조업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재정 확대 정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걸로 이제 거품도 일어났었고 그런 여러 가지 미국 내부의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린 거죠.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어찌됐든 지금 뭐 초강대국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 수출국 중에 미국이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상대국들을 주로 보면은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 일본, 한국이 그 밑에 쭉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장벽으로 해서 어떤 그 국제적인 위치를 좀 확인도 하고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죠. 사실은 이제 이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45년도 이후부터 이제 국제 뭐 어떤 질서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다시 보호주의로 간 거 아니냐? 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선도적인 거 나가면 그렇죠. 자국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도 보호 무역주의의 그 어떤 흐름을 또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놓친 게 뭐가 있냐면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생태계를 약간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예를 들면은 나이키 신발 하나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뭐 노동자가 한 100명이 필요했다. 근데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제3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보면 생산 원가가 훨씬 낮으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야 그럼 다시 그 공장 미국으로 갖고 와. 안 되죠. 근데 그게 이미 이제 붕괴된 그런 제조업의 생태계에서 그럼 미국 노동자가 베트남 노동자처럼 똑같은 그 인원수가 그걸 만들었을 때 나이키 신발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30,000원, 50,000원 올라가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감당하겠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 나이키 사장 입장에서 그 나라로 왜 갔겠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아디다스 공장처럼 이제는 24시간 전부 로봇 인공지능에 대체를 하고 그렇죠. 실제 관리자 몇 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미국의 공장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 하나 간과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관세를 이렇게 높였을 때 미국이 계속 인플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연준도 4.25%, 4.5% 그 금리를 인하를 안 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인플레를 막아야 되니까 물가 상승,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의 물품 가격이 15%, 20% 오르면은 당연히 국내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럼 시민들이 난리칠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동안 싸게 들어왔던 소비 물품들 당장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비싸게 사면은 야, 당장 1,000원 주고 샀던 걸 1,200원, 1,300원 주고 사 먹으려면 우리 돈도 없는데 국가한테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한 1 내지 2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해버리고 그렇다 따지면은 트럼프가 받는 국내적인 압박은 2분기, 3분기 정도 지나면은 상당히 좀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쉽지는 않다. 관세 정책은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의 브레인이 어떤 교수의 그 시나리오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근데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그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희망을 갖고 있다.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는 이걸 그냥 상행적 마인드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실패한 정책을 메꾸려고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지금 또 실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주의 가버리면은 이제 다 빗장 걸어 잠그고 그렇죠. 그래 알았어 하고 싸움밖에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실제 전쟁으로도 일어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이번에 이란 전쟁 또는 뭐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전투도 그렇고 이 가만히 왜 전쟁이 일어나냐 내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도 하나 있고 권력자들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단을 쓰게 됐을 경우에 초기에는 약발이 먹힐지 몰라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는 국민들이 배고프고 못 먹으면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도끼로 찍기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게 이제 시기상조긴 하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8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인류사에 없었다. 그렇죠. 3차 세계대전을 가기 위한 어떤 이제 뭐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뛰어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뭐 우리 죽기 전까지 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죠. 자, 관세. 이번 어떻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미국과 상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 노력을 다해서 이 정도 수준의 협상을 이뤄낸 것은 잘했다. 다만 이제 왜 절반의 나머지 실패는 뭐냐면은 협상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빨리 산업세계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무역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빨리 삼아야 된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라든가 또는 국내 어떤 경제 생태계 또는 인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비전 2030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정책 내면서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시키려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망가뜨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회복하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게 특정 정부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빨리
그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좀 치면은 그러면 미국의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좀 희망을 갖는 게 지난번에 일본의 그런 사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근데 2, 3년 만에 우리나라가 바로 오케이 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미국의 그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 미국이 그렇게 한다 알았어. 대신에 그 너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자생력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힘이 있어 이렇게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세는 계속적으로 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